안녕하세요. IT 뉴스 분석왕입니다. 우선 이번 컨텐츠를 시작하기 전 이런 소재를 설명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느냐 물으신다면 저는 과거 국내 10대 대기업 그리고 유명 금융그룹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개발과 인프라 모두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번 컨텐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주말에만 진행하는 IT 뽀개기라는 컨텐츠로 평일에 진행하고 있는 짧은 IT 뉴스가 아닌 IT 이슈 중 한 가지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거나 IT 업무의 현실, 경험 등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IT 취업이나 전공, 경력에 대한 상담을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로 연락 주신다면 컨텐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추후 구독자가 많이 늘어난다면 라이브 방송으로 상담 또는 IT 현업이나 다른 전문 분야의 분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방식도 재밌을 듯 합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네이버 제2 데이터 센터 유치 문제입니다. 제1 데이터 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춘천에 있습니다. 점점 클라우드 산업을 위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클라우드 산업이 많이 진행은 됐지만 아직도 공공, 금융, 대기업 등 많은 분야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자신있게 한국의 클라우드 산업을 이끌어보겠다고 도전장을 낸 상태고 이런 클라우드 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세계적으로 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증가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텍스트 체계의 인터넷이었다 하면 어느 순간 이미지, 사진들이 많이 인터넷에 나타났고 지금은 이미지 시대를 넘어서 동영상 시대죠. 가장 핫한 부분 또한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같은 영상 플랫폼이고요. 이런 현대사회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빅데이터 시대에 클라우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AWS가 세계 1위인 상태이고 후발주자로 구글, 오라클, MS 등이 쫓아오는 형국입니다.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네이버 데이터 센터로 돌아오면 2020년 신규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3년간 총 4,8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기사가 2017년 6월 26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인 시민들의 반대로 최근 좌초되었고 다시 부지 선정을 위해 물밑 작업에 들어간 듯 보입니다. 소문에는 유치를 위한 60여 개의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다고 기사에 나왔고 순천, 인천, 파주, 의정부, 세종시, 경기, 광주시 등 정말 많은 곳에서 원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을 용인시에서 다시 한번 신청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인시 주민들은 왜 반대를 했을까요? 주민들 의견은 이렇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상당히 많은 전기 전류 및 고압 케이블에 노출이 되고 이걸로 인해서 암, 백혈병, 기타 등 인체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왠지 송전탑을 연상케 하네요. 비슷한 사례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해 보신 분들은 아실 내용인데요. 중계기 하나 설치하기도 어렵습니다. 옥상에 설치하며 상층 입주자분들이 반대하고 지상에 설치하면 저층 입주자분들이 반대하고 갈등만 쌓여가죠. 전자파나 이런 고압 전류가 과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좋을 리는 없겠죠. 하지만 100% 유해하지 않는 환경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스마트폰부터 내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없는 산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반대로 어느 정도 수긍하고 들어간다면 솔직히 의학적으로 전자파나 고압 전류로 인한 암이나 백혈병 같은 병을 밝혀내기는 힘듭니다. 사람마다 생활거리가 다르고 노출 시간이나 환경도 다릅니다. 단시간에 발생한 것도 아니고 20년, 30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발생했다 해도 전자파나 고압 전류가 원인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고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의학적인 부분이고 조금은 증명하기에는 난해한 부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여기서 제가 체크해 보려고 하는 부분은 왜 네이버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고 싶은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점은 IT계 대기업이라서 대기업이 들어오면 근무하는 많은 인력으로 우리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게 가장 크겠고요. 또는 해당 기업이 있음으로써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는 시너지나 지역 대학교의 취업 연계, 세금 등이 있을 듯 합니다. 우선 여기서 볼 때 다른 건 떠나서 회사의 인원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 중견기업 100여 명이 들어와 봤자 그 지역 경제 살리는 건 택도 없습니다. 용인에 생길 뻔했던 데이터 센터를 춘천 기준으로 보면 근무 인력을 17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70명이 많으면 많은 거지만 네이버 본사 기준 4천여 명, 계열사 포함 8천여 명이라고 추정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170명은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렇다면 보통 다른 곳은 데이터 센터에 사람은 얼마나 들어올까요? 이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데이터 센터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토대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인프라 인력만 들어온다면 지역 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개발자를 포함한 인력이 들어온다면 말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개발자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아예 없는 사례도 아닙니다. 인프라 인력이라는 건 데이터 센터에 근무하는 서버, 네트워크, DB, AP 서버 관리자를 말하며 회사마다 AP, DB 쪽을 포함시키느냐 배제시키느냐는 조금씩 정의가 다릅니다. 보통 데이터 센터에 일하는 사람은 이런 인프라 인력을 포함한 보안관제, 설비 분야 등 데이터 센터에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7층 크기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해도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한 층 또는 많이 잡아도 2층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서버입니다. 한마디로 건물 면적 대비 별로 인력에 대한 수요가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인프라 인력만 들어온다면 들어오나 마나에 그냥 전기 먹는 하마라고 생각하면 만약 전기세 감면까지 해준다면 배보다 배꼽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일부 개발자들이 포함되어서 들어온다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번외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IT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개발자들이 압도적이고 80-90% 이상이라고 봅니다. IT 관련해서도 이런 직업적 분야별로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요. 추후에 컨텐츠화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